어두운 영화관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손길. 여보, 사람들 보잖아. 제 속삭임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붙인다. 제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어차피 어두워서 안 보여. 우리만 있는 것 같잖아.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남편, 동창회에서 돌아온 저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질문들, 처가집 가기 전날 밤 더욱 간절해지는 남편 그의 품에서. 사랑받는 건 좋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우리 부부의 뜨겁고도 답답한 사랑 이야기.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수현, 50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편입니다. 회사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밀리는 타입이죠. 하지만 집에서 특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진우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20해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자리에서도 일찍 집에 와서 저를 찾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제가 기분 나쁘면 자기가 뭘 잘못했나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숨이 막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지 3년째. 요즘은 이런 데이트가 새삼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로맨스 영화를 고르자고 했더니 진우가 좋아라 했죠.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영화 봤지? 둘째 중학교 때였나? 어두운 상영관에 앉자마자 진우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글쎄, 처음엔 달콤했죠. 20살 때처럼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것이. 그런데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제 손목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람들 보잖아.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진우는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붙였습니다. 제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어요. 어차피 어두워서 안 보여. 우리만 있는 것 같잖아.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진우는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뒤에 앉은 고등학생 커플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제발.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진우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영화 내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불편했지만 진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둘이 나와서 그랬나 봐. 그냥 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50이 넘어서 예쁘다니. 듣기엔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화를 본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진우는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해주고 자신은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진우가 계속 제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제가 일어서자 진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남자 화장실은 따로 있잖아. 알아. 그냥 밖에서 기다릴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페 화장실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시나요? 다른 여자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빨리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왜 이래? 창피하게. 제가 화를 내자 진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너 혼자 두기가 싫어서. 다른 남자들이 널 쳐다볼까봐. 50 넘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봐? 나한테는 내가 20살 때랑 똑같아. 진우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받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진우는 제 의자를 빼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면서 계속 저를 챙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한 달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라 빠질 수 없었어요. 진우에게 미리 이야기했더니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갔는데 동창회는 즐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옛날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자 동창들도 몇 명 왔는데 다들 배가 나오고 머리가 빠져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수연아, 너 정말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반장이었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덩달아 저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게 수연이만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네. 여자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어디야? 마중 나갈게. 아니야, 택시 탔어. 곧 도착해.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진우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진우가 물었어요. 거기서 남자 동창도 왔어? 왜? 그냥 궁금해서. 몇 명 왔지? 왜? 진우의 눈빛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후사경으로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연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왔는데? 옛날에 너 좋아했던 애들. 뭔 소리야?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걸 왜 따져? 그냥. 혹시 너한테 연락처 달라는 사람 없었어? 저는 답답해서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의심하니 기분이 상했어요. 진우야, 나 50이야. 50. 애 엄마고 할머니가 될 나이야. 누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품겠어? 나는 지금도 너한테 그런 마음이야. 진우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이런 걸 겪게 되네. 다음 주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처가에 가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죠. 진우도 처가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아서 흔쾌히 따라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처가에 가기 전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진우가 유난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야. 왜? 내일 가면 바쁠 거 아니야. 그러게. 일찍 자자. 그런데 진우는 잠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스킨십을 좋아하지만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내일 가면 신경 쓸 일 많잖아. 오늘은 나만 봐줘. 진우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족 행사인데 마치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러 가는 것처럼 말하니까 속상했어요. 진우야,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야 해. 피곤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 알아. 근데 그냥 안고만 자면 안 될까? 결국 진우 팔베개를 하고 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새벽까지 뒤척뒤척 못 잤어요. 제가 돌아 누우려고 하면 더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진우가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 댁에 가져가. 고마워. 그런데 진우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마치 제가 며칠씩 떠나는 것처럼. 몇 시에 집에 와? 저녁 먹고 올 것 같은데. 8시쯤? 너무 늦지 마. 진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처가에 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요. 처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와서 피곤했는데 집에서도 또 설거지를 해야 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진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그런데 진우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췄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를 위로해 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야. 진우야, 오늘은 정말 피곤해. 제 말에 진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뒤돌아 거실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답답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가니 진우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자 진우가 말했어요. 미안해. 피곤한 걸 알면서도.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힘들까?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었는데 마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이미경이라는 분인데 몇 년 만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해서 30분 정도 수다를 떨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마트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누구?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미경이. 진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미리 전화 안 했어? 30분 늦은 것 가지고 뭘 그래? 30분이 어디야? 1시간이나 늦었어. 진우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1시간이나 늦었더라고요. 미경이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전화할게. 그 이미경이라는 사람이랑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어? 진우의 질문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냥 안부 이야기, 애들 이야기했어. 뭐가 궁금한데? 별거 아니면 왜 이렇게 늦어? 진우야, 나 애가 아니야. 50 넘은 어른이라고.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그때 진우가 큰 소리를 냈어요.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라 걱정된다는 거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으면 무슨 일 났나 싶어서 미치겠어.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고 친구 만날 때도 보고하고. 이게 결혼이야, 감옥이야? 그 말을 듣자 진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결혼 20년 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괜히 더 바깥 활동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우가 없으니 오히려 답답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집착 같아서 힘들었는데 정말로 신경 안 쓰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와서 제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저도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니 진우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여보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이 너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진우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받는 거 좋아해. 그런데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알아.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제가 아침밥을 차리는데 진우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어요. 뭘 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소세지를 굽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내가 해봤어. 내가 매일 고생하잖아. 진우 손놀림이 서툴렀어요. 소세지는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었고 계란 후라이도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고마워. 맛있어? 응.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아니라 마음이 맛있었어요. 그날부터 진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제 모든 행동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것들로 배려를 표현했습니다. 빗속의 포옹.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 안 가져왔네. 저희는 마트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산을 안 가져온 사람이 많아서 입구가 붐볐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가자. 진우가 말했는데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추우면 안 되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집착적인 포옹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고마워. 제 말에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구나 싶어서.
비가 조금 약해지자 진우가 말했어요. 이제 뛰어가자. 진우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저녁, 진우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저녁마다 30분씩 걷기로 했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함께 대화할 시간도 만들고. 여보야, 요즘 기분이 어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우리 사이.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진우와 있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는데 요즘은 편안했어요. 좋아. 전보다 훨씬. 다행이다. 그때 진우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전에 그 끈적하고 집착적인 손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진우야. 응?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참아줘서.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년 전 신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열정적이고 뜨거웠다면 지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원했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서로 아침 식사를 번갈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진우 요리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제법 먹을만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진우 회사 이야기, 제 동네 사람들 이야기.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갔습니다. 진우가 예전처럼 공공장소에서 과하게 스킨십을 하지 않아서 편안했어요. 2개월 후 또 다른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동창회였어요. 진우에게 미리 이야기했더니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몇 시에 끝나? 9시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예전 같으면 누가 오는지, 남자친구들도 오는지 꼬치꼬치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응, 조심해서 와.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재밌었어. 친구들 다 잘 지내더라. 그래? 다행이다. 진우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고마워. 뭐가? 믿어줘서. 진우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진우의 예전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남자 의사가 진료를 받았어요. 젊고 친절한 의사였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진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감기약 먹고 푹 쉬라고 하네. 의사가 남자야? 진우가 물었어요. 응. 왜? 그냥. 젊어.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우야. 응?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진우가 멈칫했어요. 미안해. 습관적으로.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열은 없네. 약 먹고 푹 쉬어. 그때 저는 진우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처가에 가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우가 전날부터 불안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몇 시에 가야 해? 아침 9시에 출발하려고. 알겠어. 일찍 자자. 진우가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진우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마워. 처가에서 하루 종일 제사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진우가 일어나서 제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피곤하지? 씻고 쉬어. 예전 같으면 바로 달라붙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진우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표현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집착적인 사랑에서 배려하는 사랑으로.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50번째 생일이었어요. 진우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예전처럼 끈적하게 굴지 않아서 편안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진우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선물도 있어. 진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예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진우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기회에 뭔가 더 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목걸이만 걸어주고 끝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저녁에 진우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야. 응? 행복해. 나도.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그 답답함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의 부러움. 며칠 후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수연아, 너희 남편 요즘 많이 달라졌다며? 응? 누가 그래? 지난번에 마트에서 봤는데 너 혼자 장 보는 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 예전에는 바짝 붙어 다녔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요즘 진우는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 부럽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나한테 관심도 없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관심 없는 것도 서운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도 힘들어. 제가 말하자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게 어디야. 우리는 공기 취급당하는데. 친구들 말에 저는 진우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진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진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야, 할 말이 있어. 진우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라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왜? 구조조정이래.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 진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돼. 50이 넘어서 무슨 일을 찾겠어.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저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아예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잠만 잤어요. 한 달이 지나도 진우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야, 나 어떻게 하지? 일단 쉬다가 천천히 찾아보자. 50이 넘어서 누가 날 써주겠어? 진우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집착적인 사랑도 결국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일도 잘하고 가정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진우를 챙겨야 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같이 운동 시작하자. 운동? 응. 등산이라도 하고 헬스장도 가보고. 진우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싫어했지만 몸을 움직이니까 조금씩 기운을 되찾더라고요. 3개월 후 진우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전 회사보다는 작은 곳이었지만 진우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어요. 합격했어. 진우가 집에 와서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축하해. 그날 밤 진우와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우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야, 고마워. 뭐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진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우를 지켜주는 경험을 했거든요. 당연한 거야.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진우는 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집착적인 모습도 아니고 무기력한 모습도 아닌 적당히 균형 잡힌 모습이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표현 방식이 성숙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데 예전처럼 끈적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야. 어느 일요일 오후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보며 제가 말했어요. 응. 우리 이제 정말 부부 같아. 전에는 부부 같지 않았어? 전에는 너무 뜨거웠어. 지금은 따뜻해. 진우가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야. 성숙해져서 그런 거야. 1년 후 둘째 딸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줘.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직접 말해. 아빠가 무섭대. 50이 넘은 딸이 아빠를 무서워한다니 웃겠더라고요. 진우는 딸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대. 뭐?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언제? 내년 봄에. 진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벌써 그럴 나이가 됐나? 우리도 그 나이에 결혼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진우가 아쉬워했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 게 서운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예복 맞추고 예단 준비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진우도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바쁜 시기에 저를 독차지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청첩장 발송할게. 고마워. 예식장 예약도 내가 확인해 볼게. 진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결혼 준비가 훨씬 수월했어요. 결혼식 당일 진우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딸을 보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울지 마.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진우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알아. 그런데 마음이.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진우와 둘이 앉아 있으니 갑자기 적막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처음 맞는 큰 행사였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나도.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뭘 하며 지낼지. 결혼식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진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무슨 취미? 댄스 어때? 댄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우는 평소 몸치였거든요. 사교 댄스 배우는 거야. 요즘 나이 든 부부들이 많이 한다던데. 너가 춤을? 한번 해보자. 뭐든지. 진우의 적극적인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받는 날, 진우는 정말 어색했어요. 박자도 못 맞추고 발도 자꾸 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유튜브로 동영상도 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제법 멋진 왈츠를 출 수 있게 되었어요. 진우의 리드에 맞춰 제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잘하네. 춤을 추며 진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의외로. 너랑 춤추니까 기분이 좋아. 진우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이런 로맨틱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는데 예전의 그 집착적인 손길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여보야. 응? 행복해. 나도. 바닷가를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의 꿈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호텔방에서 함께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우가 뭔가 더 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응?
고마워. 뭐가? 변해줘서. 진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날 밤 제주도 호텔방에서 우리는 정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잠도 푹 잤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첫째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몇 개월? 2달. 아빠한테 말했어? 아니, 엄마가 먼저 말씀드려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대. 뭐? 진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 정말? 진우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니. 진우가 감격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육아책도 사보고 아기용품도 미리 알아보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말하자 진우가 웃었어요. 미리 준비하면 뭐 어때? 우리 손주야. 진우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귀여운 손녀 서연이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말마다 수진이네 집에 가서 손녀를 봅니다. 진우는 완전히 손녀 바보가 되었어요. 저에게 집착하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손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연이가 진우를 부르면 진우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진우가 손녀를 안고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전에 저를 그렇게 집착적으로 사랑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부일까요? 진우는 여전히 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숨막히는 사랑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주말에는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추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존중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날 때 진우는 의심하지 않고 진우가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저도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결혼 21년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우의 과한 욕망도 결국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자 진짜 사랑이 보였어요. 지금의 진우는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늙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함께 손주를 키우고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과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요. 그 사랑이 집착인지 진심인지 헷갈려 본 적이요.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진짜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거라고. 내 남편이 상대해주기 너무 버겁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변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랑도 더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